한 병사의 오만한 한마디가 한 어머니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짊어진 별과 책임은 단순한 개인의 감정을 넘어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명예와 정의를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비가 내릴 듯 잔뜩 흐린 하늘 아래 강지수는 서울 시내에 자리한 육군본부의 사무실 창문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지는 한참이 지났는데도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산처럼 쌓인 서류들이 남아있었다. 실내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음습한 기운을 풍겼지만 주위의 공기를 압도하는 건 지수가 머릿속으로 곱씹고 있는 고민들이었다. 그녀는 최근 들어 부쩍 깊어진 표정주름을 문지르며 소리 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무심코 달력을 바라보자 아들 박하늘이 입대한 지 어느덧 반년이 넘었다는 사실이 다시금 떠올랐다. 쉴 틈 없이 이어진 작전 회의와 보고서 작성, 각종 행사 참석으로 지수는 아들이 부대에 들어간 뒤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면회를 가지 못했다. 육군본부 한쪽 복도에서 마주치는 다른 간부들은 하나같이 그녀를 존경과 경외의 시선으로 대했지만 정작 그녀는 엄마로서의 시간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살아온 세월이 가슴 한편을 무겁게 짓눌렀다. 어둑해진 창문 건너편으로 저녁이 가까워온 듯 느껴졌지만 그녀의 퇴근은 여전히 멀었다. 최근 들어 국방부 내부에서 시행 예정인 군기강 강화 방침을 준비하느라 서류 업무가 늘어난 탓이 문득 그녀는 결심하듯 손에서 펜을 놓고 일어섰다. 주말이 되면 기필코 시간을 내어 아들을 보러 가야겠다고 다짐한 지 몇 주가 지났건만 그 다짐을 지킬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아들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는 엄마라니 생각할수록 스스로가 야속했다. 지수는 사무실 한쪽에 놓여있는 액자를 조용히 들여다봤다. 아들이 5살 무렵 찍은 사진이었다. 밝게 웃으며 미끄럼틀을 타던 그 사진 속 꼬마가 이제 군인이 되어 땀에 젖은 훈련복을 입고 있을 모습을 떠올리자 마음 한구석이 울컥했다. 수많은 후배 장교들을 이끌고 지휘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뿐인 아들과는 함께할 시간이 없었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토요일 아침 간신히 시간을 낸 지수는 기지개를 켜며 잠에서 깨어났다. 늦봄의 차분한 햇살이 창문 틈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오래전부터 옷장 깊숙이 묵혀둔 편안한 스웨터를 꺼내 입었다. 그녀가 평소 군복을 입고 다닐 때 느꼈던 무게감과는 사뭇 다른 질감이 온몸을 감쌌다. 하늘이에게 군부대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계급장도 없는 평범한 사복 차림으로 가고자 마음먹었던 것이다. 혹시나 누군가 알아볼까 걱정도 됐지만 그래도 일단은 엄마로서의 모습으로 아들을 만나고 싶었다. 지수는 주방으로 내려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갈비찜에 쓸 고기는 이미 정성껏 재워두었고 채소도 신선한 것들만 골라 손질해 두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잡채 재료도 잔뜩 준비했다. 김치볶음밥을 만들어가면 아들이 유난히 좋아할 것을 알기에 쌀과 김치, 계란을 따로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꽉 채운 반찬통들이 차 트렁크 안으로 하나둘 들어갔다. 그녀의 마음은 그 순간만큼은 오직 아들이 맛있게 먹어줄까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서울 외곽의 도로를 타고 달려가는 길. 차창 밖으로 펼쳐진 건 싱그러운 초록빛 풍경이었다. 그러나 지수의 마음 한켠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자리 잡았다. 한껏 들뜬 기분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시감이 엄습했다. 군 생활 내내 엄격한 규율 속에서 지내온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위치나 권한을 내려놓고 그저 엄마로서 행동하고 싶었다. 가장 중요한 건 군인 강지수가 아니라 아들 박하늘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전해주는 어머니 강지수이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부대 앞에 도착해 위병소를 통과하는 동안 지수는 일부러 군인들에게 말없이 고개만 살짝 숙였다. 혹여라도 준장님께서 여기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까봐 가능한 한 눈길을 피했다. 다행히 평범한 면회객으로 인식되었는지 크게 신문받을 일은 없었다. 그녀는 안내받은 면회실로 향했는데 길가에 늘어선 전투화 행렬과 철조망이 여느 군부대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눈에 들어왔다. 한때 이곳과 비슷한 부대에서 수많은 밤낮을 보내며 훈련했던 기억이 스멀스멀 떠올랐다. 면회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입구에 다다르자마자 한 병사가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계급장은 병장이었고 이름표에는 김진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지수의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곧바로 헛웃음을 터뜨렸다. 어느 구석에서부터 풍기는 비아냥. 그것은 지수가 군생활 내내 느껴본 군인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아주머니, 군부대 처음 와 보시나 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복장으로 오신 겁니까? 그 짧은 말 속에 이미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지수는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예의 없고 불쾌한 태도는 물론 상급자를 상대하는 품이라곤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선 자신의 계급을 밝히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평소처럼 단호하게 질책하는 태도로 아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 그래서 애써 부드럽게 대처하려 했었. 제가 무심코 신경 쓰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과의 말이 오히려 김병장을 더 오만하게 만들었는지 그는 팔짱을 낀 채 눈을 반쯤 흘기면서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음식 꾸러미들을 가리켰. 아니, 이 많은 음식은 다 뭡니까? 이사라도 오시는 줄 알겠어요. 요즘 PX에 없는 거 없는데 굳이 이렇게 바리바리 싸우면 음식물 쓰레기만 늘어납니다. 아주머니 같은 분들 때문에 군기가 바닥난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지수의 가슴을 파고들었. 밤낮으로 준비한 음식들이 한순간에 쓰레기라는 조롱 섞인 말로 폄하되자 그녀의 안쪽 어딘가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 그런데도 지수는 간신히 감정을 억누르며 애써 침착해지려고 했. 혹시 조금만 더 참으면 곧 아들 하늘이가 나올 테니까. 그리고 아들의 군 생활이 괜히 더 힘들어지는 건 바라지 않았. 그러던 와중 방문이 열리고 하늘이가 황급히 면회실로 달려들어왔. 엄마를 보자마자 반가움이 얼굴에 가득 퍼지는 듯 했지만 하늘이는 상황을 채 파악하기도 전에 김병장에게 호통을 들었다. 야, 박하늘 내가 아직 이야기 중인데 어디 함부로 껴드냐. 그리고 네 어머니께 분명 말씀드려. 다음부터는 군부대 예절을 제대로 지키고 오시라고. 하늘이는 당혹감에 입술을 꾹 깨물었. 평소 동료들에게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한 분이야 라며 자랑하곤 했지만 정작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한없이 초라하고 창피하기만 했. 괜히 엄마가 상처받은 것도 속상했지만 위에 있는 병장에게 대들 수도 없는 입장이었. 하늘이는 더듬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변명을 시도했. 김 병장님, 저희 어머니께서는 사실... 하지만 김 병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코웃음 치듯 말을 잘랐다. 됐어? 이러다간 내군 생활만 피곤해지겠군. 아주머니도 얼른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대에 패 끼치지 말고. 그 한마디가 칼이 되어 지수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하지만 끝까지 대놓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쪽이 낫다는 판단이 들었. 혹시라도 지금 소란을 일으키면 하늘이가 괜히 주목받을 수 있고 그것이 어떤 불이익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일이었. 결국 지수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아들에게 시선을 주었. 하늘아, 엄마가 다음에 다시 올게. 그땐 좀 더 유유 길게 이야기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하게 들리려 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이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하늘이는 그런 엄마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군 채 서 있었. 그 모습을 뒤로하고 지수는 면회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 몇 달 만에 간신히 잡은 시간에 아이를 위해 오직 엄마의 마음으로 준비한 것들을 들고 왔는데 돌아가는 길엔 모멸감과 분노 그리고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가슴 한가운데를 파고들었다. 차에 올라서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지수는 몇 분간 가만히 핸들을 붙잡고 흐느꼈. 군이라는 조직 안에서 단 한 번도 지휘관으로서 길을 꺾인 적 없던 자신이 아들 앞에서 밑바닥 감정을 다 드러내 버릴 줄이야. 이대로 돌아가면 하늘이는 앞으로 어떻게 지낼까?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머릿속을 맴도는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김병장 같은 부조리한 인물이 아들 부대에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드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러나 곧 지수는 한 차례 더 울고 나서 결심하듯 휴대폰을 꺼냈. 그리고 친정 식구보다도 더 오래 알고 지낸 전우 이한별 장군의 번호를 찾았다. 이한별은 국방부 핵심 부서에서 막강한 실무 권한을 갖고 있었. 지수는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마음속으로 수십 번 고민했다. 과연 이 개인적인 문제로 전체를 흔들어도 되는 걸까? 혹시 아들에게 오히려 해가 되지는 않을까? 그러나 그녀는 한편으로 이게 단순히 개인적 감정을 넘어선 문제라면 나 하나만 참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생각했다. 군인은 규율을 지켜야 하지만 그 규율은 상호 존중과 인권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믿어왔. 그 신념이 흔들리는 상황을 눈앞에서 목격한 이상 그냥 돌아설 수는 없었. 여보세요, 지수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 있어? 전화를 받자마자 이한별 장군의 쾌활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수는 거기에 담긴 미세한 걱정의 기운을 놓치지 않았. 보통은 사소한 안부 정도로 전화할 때가 많았는데 지금처럼 그녀의 목소리가 떨릴 때는 분명 뭔가 심각한 이유가 있다는 걸 한별도 직감한 듯했. 한별아, 나 오늘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겪었어. 떨리는 호흡을 고르며 지수는 면회실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김병장이 보여준 무례, 모욕적인 말투, 그리고 그 때문에 아이가 받은 상처까지. 한별은 지수의 말을 거의 다 듣자마자
숨이 가쁘도록 분노했. 뭐라고 일개병장이 감히 준장한테. 그것도 자기 동료 병사의 어머니한테 그런 망발을 했다고. 내가 준장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런 말을 했을까 싶어? 그리고 내가 바라던 건 그저 아들을 편안하게 보고 오는 거였는데 이젠 내가 외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 지수야, 바로 부대 정보 좀 보내줘. 해당 병사 이름하고. 이거 당장 특별 감사팀 꾸려서 감찰 들어가야 해. 군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잖아. 지수는 한별이의 단호한 어조가 조금은 안심이 되었. 그러나 그 속에서 희미한 두려움 또한 느껴졌. 혹여 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여전히 남아있었. 그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자. 한별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 내 마음 잘 알아. 하지만 군 기강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부대라면 오히려 네 아들에게 더 위험해.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누군가는 또 다른 피해자가 될 거야.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할 만큼 한가한 입장이 아니잖아. 그 말에 지수는 수화기를 움켜쥔 손에 조금 더 힘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 이한별은 신속하게 대응책을 말했고 지수는 병장의 이름과 부대 정보를 최대한 정확히 전달했. 통화를 마치고 나서 지수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다. 물론 김 병장이 처벌받기를 원하는 복수심이 아니라 군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부조리를 끄집어내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 그날 이후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하늘이가 속한 부대는 불길이 휩싸인 듯 아침부터 혼란에 빠졌다. 국방부 직속 감찰팀이 예고 없이 들이닥쳐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한 것이었. 부대는 큰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사단장도 여타 간부들도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 부대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여러 간부들의 표정은 창백했. 병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빨리도 퍼져나갔. 어제 면회실에 온 어떤 아주머니가 국방부에 민원 넣은 거라는데 혹시 그 아주머니가 엄청 대단한 사람 아니야. 이런저런 뒷말이 돌았. 불안에 떨던 이들은 뭔가 감지된 듯 서로 눈빛을 교환했. 그 중에서도 특히 김진상 병장은 거의 혼이 나간 사람처럼 지내고 있었다. 면회가 끝난 뒤 그는 후임 병사들에게 오늘 희한한 아줌마를 봤다며 밤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이 어떻게 쓸데없는 민간인을 혼쭐 냈는지 자랑하듯 떠벌렸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부터 감찰팀이 들이닥쳤으니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 설마 진짜 그 아주머니가 뭔가 백이 있는 거야. 아니 그냥 허름해 보이던데? 그는 불안에 손을 떨면서도 애써 자신을 위로했다. 한낱 사복 입은 일반 아주머니처럼 보였으니 대단한 인물이 아닐 거라 믿고 싶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거대한 공포가 싹트기 시작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무렵 김 병장은 감찰팀이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는 회의실로 호출되었다. 긴 복도를 걸어가면서 그가 느낀 불길함은 식은땀이 되어 온몸을 타고 흘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날카로운 눈빛의 감찰관 2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면회실 CCTV 파일이 담긴 노트북과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김진상 병장. 어제 오후 이 시경 면회실에 있었나? 예. 그렇습니다. 당시 면회객에게 폭언이나 모욕을 준 사실이 있지. 김 병장은 당황해서 한껏 목소리를 낮추며 변명했다. 아, 아닙니다. 저는 규정대로 안내했을 뿐입니다.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하겠으니. 그러나 그의 말을 끊고 다른 감찰관이 노트북에서 CCTV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지수에게 막말을 하는 김 병장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포착되어 있었다. 김 병장이 그녀가 가져온 음식 통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김 병장 맞나? 감찰관이 단호하게 묻자 김 병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굴이 급격히 하얗게 질리더니 의자 위에서 다리가 풀려버렸다. 감찰관은 서류 뭉치 중 한 장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 사람이 어제 김 병장이 무시한 그 면회객이다. 보시지. 그 문서에는 강지수라는 이름과 함께 계급란에 선명하게 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 병장은 거의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어제 그 수수해 보이던 여성이 준장 강지수였다니. 그리고 그 여성이 바로 박하늘 일병의 어머니라는 것도 뒤늦게서야 확인했다. 김 병장의 손발이 찰나에 식어가며 그는 땀을 뻘뻘 흘렸다. 조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 병장의 평소 행적에 대한 여러 증언들이 이어지자 감찰관들은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여러 병사들은 김 병장이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사적인 심부름까지 시키며 심지어 면회객들에게조차
거친 언행을 일삼았다고 털어놓았다. 예전에도 부모가 면회왔던 후임 병사들을 모욕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이 하나둘 밝혀졌다. 사태는 단순한 불미스러운 언행 수준을 넘어 조직적 갑질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한편 강지수 준장은 부대 안에 마련된 별도 사무실에서 전반적인 감찰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한별 장군이 직접 지휘하는 특별 감사였기에 속도와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컸다. 그러나 지수의 얼굴엔 감정이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분노든 안쓰러움이든 이 순간 그녀가 가장 바랐던 건 군 내부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모든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부대장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지수를 찾아왔다. 그는 거의 고개를 땅에 닿도록 숙이며 말했다. 장군님, 부대 관리 소홀로 인해 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김진상 병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내릴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병사들이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는 오랫동안 격식을 차려온 군인의 태도에 익숙했지만 지금 부대장이 보여주는 자세가 결코 형식적인 게 아님을 느꼈다. 그녀는 묵묵히 듣다가 한숨처럼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이건 단순히 병장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대장님이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 기강이 단단해야 나라가 안전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 기강이란 건 상명하복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인정에서 나와야 합니다. 부대장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때 복도 건너편에서 안색이 창백해진 김 병장이 감찰관의 안내를 받아 지수 앞까지 끌려왔다. 어제 면회실에서 지수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을 때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다. 그는 지수의 군복 어깨 위에서 빛나는 별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앉아버렸다.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는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다. 어제는 저돌적이기까지 했던 김 병장이 지금은 눈물을 글썽이며 온몸을 떨고 있었다. 지수는 그 모습을 굳은 표정으로 내려다보았다. 분노가 치밀기보다 오히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병사를 그동안 아무도 바로잡아주지 않았다는 것이 더 안타까웠다. 김 병장, 나는 이미 그대를 용서하고 말고 할 권한을 떠나 이 부조리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다. 그대가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군복에 담긴 의미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다. 지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사무실 안을 가득 메울 만큼 단호했다. 김 병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감찰관들은 이미 충분한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기에 그 자리에서 김 병장을 구속수사 절차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부당한 폭언, 후임 병사들에 대한 가혹행위, 사적인 심부름까지 여러 조항을 적용받아 군법회의에 회부되는 건 시간 문제였다. 며칠 뒤 김 병장은 결국 군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징계 수위가 엄중했기에 해임이라는 결정이 불가피했다. 그의 일탈행위는 국방부 전산망을 통해 전 부대에 공지되었고 이 사건은 즉각 군 전체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다음은 김진상 병장 사건에 대한 최종 결과를 정군에 공지합니다. 본건은 모든 부대에 내려온 공문에는 김 병장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과 함께 국방부의 후속 대책이 적혀 있었다. 바로 모든 부대를 상대로 한 대대적인 병영 문화 실태 점검이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병사들이 인간적인 존중 속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간부들의 부당 지시와 갑질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함께 선포되었다. 지수는 원했듯이 단순히 김 병장 한 사람의 처벌로 끝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이한별 장군과 함께 세부 정책을 잡아나가며 여러 회의나 정책 제안 자리에서 직접 발언했다. 모든 병사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그녀의 언급은 많은 간부들의 가슴에 묵직하게 파고들었다. 박하늘이 속한 부대도 당연히 이번 조사 대상으로 최우선 선정되었다. 부대장과 간부들은 병사들에게 과거 부당 대우나 폭력이 있었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일일이 점검했다. 병사들은 시종일관 조심스러워했지만 차츰 몇몇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그들은 김 병장 외에도 몇몇 고참들이 후임들을 겁박하듯 대하는 관행에 대해 이야기했다. 간부들은 이런 제보들을 즉각 기록했고 하나씩 고쳐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부대의 분위기는 놀랄 만큼 바뀌었다. 초소 근무나 취사장 당번 배정도 한결 합리적으로 이루어졌고 간부들은 병사들과 눈을 맞추며 대화하려고 노력했다. 각 생활관마다 고충 상담 우체통이 마련되어 누구든 자유롭게 고민을 적어넣을 수 있었다.
뜻밖에도 병사들은 이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필요 이상의 억울함이나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고 했다. 지수와 이한별이 꿈꾸던 긍정적인 변화가 현실이 되어가는 것이었다. 하늘이 역시 그 효과를 몸소 느꼈다. 그는 부대 내 변화를 가까이서 경험하며 군 생활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동료들 역시야. 내 어머니가 결국 우리 부대를 뒤집어 놓았다. 별이 달린 분이실 줄은 몰랐어라며 부러움을 표했다. 하늘이는 쑥스럽게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엄마가 자랑스럽고 고마웠다. 그리고 자신도 나중에 그런 정직하고 강인한 어른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하늘이가 저녁을 앞두게 되었다. 분교도소로 이감된 뒤 소식이 끊긴 김병장에 대해서는 부대 내에서도 더 이상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한순간에 오만이 부른 비극쯤으로 수군거릴 뿐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여파는 분명 존재했다. 하늘이 부대뿐 아니라 다른 부대에서도 병사인권 보호와 소통 창구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국방부는 관련 예산을 확충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서둘렀다. 드디어 하늘이가 제대를 며칠 남겨둔 마지막 면회 날. 지수는 다시 한번 아들을 만나러 부대로 향했다. 이번에도 그녀는 평범한 스웨터 차림을 했지만 부대원들은 이미 그녀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위병소에 근무 중이던 이등병은 그녀를 보자마자 쟁걸음으로 달려나와 깍듯이 경례를 붙였다. 지수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여 답례했다.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가 문 앞에서 몸을 돌려 앞장을 서려 하자 지수는 손살에 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고맙지만 오늘은 그냥 편하게 박하늘 엄마로 생각하고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괜찮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아니, 네. 이등병의 볼이 살짝 붉어졌. 전혀 위압감 없는 태도지만 묘하게 권위가 느껴지는 사람. 그러나 더는 작년에 있었던 김병장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수는 면회실로 향하며 벚꽃이 진 후에 나뭇가지 사이로 흐드러진 실록을 잠시 감상했다. 마음속에서는 잔잔한 안도감과 기쁨이 뒤섞였다. 면회실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부대장이 반갑게 다가왔다. 이전에 불미스러운 사건을 겪고 부대장 역시 달라진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각성이 동시에 스며 있었다. 장군님, 이렇게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건 이후 저희 부대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병사들이 어느 때보다 편안해진 분위기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장군님 덕분입니다. 지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부대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 방안을 시행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힘써 주시리라 믿어요. 그때 면회 실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하늘이가 들어섰. 벌써 입대 당시보다 체격도 늠름해졌고 얼굴에는 전보다 더 단단해진 기운이 감돌았다. 하지만 엄마를 보는 순간 여전히 소년 같은 부드러운 웃음을 지어 보였다. 엄마, 우리 하늘이 정말 고생 많았어. 하늘이는 달려와 엄마를 껴안았다. 지수도 그런 아들을 꼭 끌어안으며 그간 마음속에 담아둔 미안함과 그리움을 토닥토닥 달랬다. 한편으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내가 지켜야 할 가치였구나라는 묵직한 깨달음이 스쳤다. 그 순간 지수는 언젠가 이 일이 아들에게도 큰 의미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두 사람이 면회실 자리에 앉아 하늘이는 부대 안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신나게 풀어놨다. 김병장 사건 이후 생활관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부들이 병사들의 말을 조금씩 더 경청하기 시작했는지, 앞으로 남은 복무 기간 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낼지 지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하늘아, 힘든 군 생활에서 네가 얻은 경험이 분명히 훗날 큰 힘이 될 거야. 세상에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만 네가 배운 건 서로 존중해야 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가치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하늘이는 살짝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가 좋아하던 엄마의 음식을 함께 먹으며 면회실 시간은 금세 흘러갔다. 부대장이 와서 조용히 시간을 알렸고 지수는 다시 한번 아들을 힘껏 안아주었다. 곧 저녁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 며칠 뒤 하늘이는 깔끔하게 전역했다. 부대 정문 밖으로 나오는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지수는 다시 한번 찾았다. 이번에는 공식 행사처럼 군복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그저 하늘이 엄마로서 환한 미소를 준비했다. 문 밖에 줄지어선 동료들은 하늘이에게 마지막 경례를 보내며 그 어머니에게도 따뜻한 눈빛을 건넸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늘이가 씩씩하게 인사하자
지수는 말없이 아들을 안고 등을 쓰다듬었다.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 기쁨과 안도의 결이 더 컸다. 아들이 무사히 군 생활을 마쳤고 동시에 군 내부에도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움트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진심으로 행복하게 만들었다. 저녁 후 하늘이는 엄마가 근무하는 육군본부 건물을 가끔씩 구경하러 왔다. 늘 엄마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궁금했던 그는 이제 막 사회로 돌아온 신분으로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건물 곳곳을 둘러보았다. 사무실 복도를 거닐며 마주치는 장교와 병사들, 그리고 우연히 만나 인사하게 된 이한별 장군까지. 누구나 지수를 대할 때는 예우를 갖추었고 하늘이에게도 친근한 태도로 대했다. 어느 날 이한별 장군은 하늘이를 보자마자 반갑게 말을 걸었다. 너가 하늘이구나. 지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 수고 많았다. 군생활 힘들지 않았나? 하늘이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결국 엄마 덕분에 편해졌어요. 이한별은 긍정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수가 바쁜 회의로 자리를 비운 사이 하늘이에게 조용히 말했다. 내 엄마는 진짜 대단한 분이야. 힘들고 번잡한 현실 속에서도 양심과 책임감을 잃지 않았지. 너도 그런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 하늘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 말을 들었다. 군 내부조리 하나로 시작된 이 소동이 결국 많은 병사들의 삶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그는 엄마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깊게 새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국방부는 장병 인권 보호 강화, 군 부조리 근절이라는 핵심 과제를 추진했다. 각 부대에서는 주기적으로 병사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했고 면회객 대응 방침도 전면 개편되었다. 특히 면회객들은 이제 귀한 손님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낡고 폭력적인 상명하복 대신 믿음과 협력으로 단결력을 키워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이다. 강지수 준장은 이 움직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가 가진 준장 계급의 무게보다 어머니의 마음에서 우러난 진심 어린 연설과 제안이 더 큰 힘을 발휘했다. 많은 장교와 병사가 그런 지수를 보며 마음을 고쳐먹었다. 저런 사람이 있기에 우리가 이 조직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나 라는 말이 새어나왔다. 지수는 경무 속에서도 군 내부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여러 위원회 활동에 열정을 쏟았다. 때로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선배 장성들과 부딪히기도 했지만 지수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 군복은 누군가를 짓누르는 힘의 상징이 아니라 국민과 병사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책임의 증표였다. 그리고 그 책임은 내 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누군가의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늘 말해왔다. 한편 저녁 이후로도 하늘이는 엄마에게 가끔씩 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병장 같은 사람이 자기만큼이나 다른 후임들에게도 큰 트라우마를 줬었고 그로 인해 주변 전우들의 눈빛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그러나 그들이 함께 노력하면서 점차 밝아지는 생활관 분위기를 느꼈던 순간의 벅찬 감동까지. 하늘이 스스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결국 존중과 이해, 그리고 사랑이었다고 회상하곤 했다. 그렇게 세월은 또 한 달, 두 달 흘러가며 지수는 군본부에서 여전히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간부와 병사들의 인권을 고민하고 새롭게 만든 규정을 점검하느라 밤늦게까지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는 일이 잦았다. 어느 날은 하늘이가 도시락을 들고 육군본부로 찾아왔다. 엄마, 배고프지? 나는 이제 엄마가 야근하고 있어서 걱정되네. 지수는 웃으며 아들을 맞았다. 한때는 자신이 아들을 위해 반찬을 싸서 부대로 갔었는데 이젠 아들이 거꾸로 도시락을 챙겨다 주는 모습이 새삼 정겹고도 뭉클했다. 하늘이가 돌아간 뒤 지수는 책상 위 사진을 바라봤다. 사복 차림으로 서로 꼭 끌어안고 웃는 엄마와 아들. 긴장과 고단함으로 얼룩진 하루하루를 버티게 만드는 원동력이 바로 저 웃음이리라. 김병장 사건 이후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당연한 듯 지켜져 오던 부적절한 관습들이 하나둘 폐기되었고 군 내부 게시판에는 병사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코너가 활성화되었다. 어떤 병사가 군인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다고 올린 글은 수많은 공감을 받았다. 상급자들은 그 글을 계기로 병사들의 복지와 사생활 보호 문제를 재점검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렇듯 작은 불씨 같았던 한 사건은 시간이 흐르며 군조직 전반을 밝히는 횃불이 되었다. 누구도 처음부터 사건을 이렇게까지 키우려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골문 상처를 열어야만 새살이 돋듯 군대라는 특수 환경에 묵혀있던 문제들은 결국 수면 위로 떠올라야 진짜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한편
김병장에게 내려진 징계는 엄중했다. 그는 군 교도소에서 폭언과 강압행위 등 여러 혐의로 실형에 준하는 처분을 받았다. 일부 사람들은 그 처벌이 너무 무겁지 않느냐고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은 오히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문제는 처벌의 무겁고 가벼움이 아니라 군 내부에 깔려있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 있었다. 강지수와 이한별은 그 근본적 변화를 위해 끝없이 노력했고 그 노력은 사회와 군 조직 전반에 울림을 주었다. 시간이 지나 하늘이는 대학교에 복학하거나 다른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분주해졌고 지수는 더 높은 직책으로 진급할 기회가 열렸음에도 서두르지 않고 지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만약 과거의 지수였다면 더 높은 지위를 향해 달려가는 게 당연한 진로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겐 자신의 별이 가져야 할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후에 삶이 시작되었다. 하루는 이한별 장군이 부대 점검을 위해 본부에 들렀. 식사 자리에서 지수와 만났다. 이한별은 반가운 얼굴로 그녀를 맞았고 둘은 군 생활에서 겪었던 숱한 일들을 회상했다. 그러다 김병장 사건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오자 이한별은 한숨처럼 말문을 열었다. 그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많은 문제를 놓치고 지냈을 거야. 골마 있는 상처를 발견하고 도려낼 수 있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 한편으론 안타깝지만 지수는 미묘한 감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처음엔 나도 그냥 내 아들을 위해서만 행동한 것 같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 아들은 물론이고 누군가의 아들, 딸로 이 부대에서 생활하는 모두를 위해 행동한 거였던 거야. 이한별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쳤다. 그게 네가 늘 말하던 우리 모두의 아이를 지키는 군대 아니겠어?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밖에서는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식당 공기는 차분하고 따뜻했다. 적당히 식사를 마친 뒤 이한별과 지수는 국방부 복도 한가운데서 헤어졌다. 이한별은 다시 다른 부대 점검을 위해 이동해야 했고 지수는 늘 그렇듯이 서류와 회의를 기다리는 사무실로 돌아가야 했다. 각자의 위치에서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두 사람은 우정과 신념을 공유하고 있었다. 며칠 뒤 지수는 아들 하늘이를 만나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웠다. 대학 복학 전이라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진 하늘이는 엄마가 어떻게 그토록 완강한 강직함을 유지하는지 궁금해했다. 엄마, 어릴 땐 그냥 바쁘기만 한 군인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엄마가 진짜 정의로워 보여.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따뜻하게 이끌어주고. 지수는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 한 모금 차를 마신 뒤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사실 난 완벽하지 않아. 대신 내가 지향하는 가치는 분명히 있어. 서로를 존중하고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잘못된 권위에 굴복하기보다는 그 권위를 바로잡는 일에 용기를 내는 거. 김병장 사건으로 인해 그걸 다시금 되새기게 된 거지.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손을 살며시 잡았다. 손등에 가느다란 흉터가 보였는데 오래전 훈련 중에 생긴 상처였다. 그는 문득 엄마가 왜 그렇게 부대와 병사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았다. 군복을 입었건 안 입었건 엄마는 결국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 그날 대화를 끝으로 하늘이는 곧 복학 준비를 위해 분주해졌고 지수 역시 국방부 내부 여러 회의와 정책 세미나에 참석하느라 바쁘게 시간을 보냈. 그렇게 일상이 한창 돌아가던 무렵 국방부는 대대적인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부대 내 소통 창구 강화와 인성교육 확대 방안을 대외적으로 내놓았. 언론은 이 안건을 크게 보도하면서 군대가 한층 더 성숙한 형태로 나아갈 기회를 맞았다고 평했. 물론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되진 않았다. 군대라는 조직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갈 길이 멀다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이 사건이 몰고 온 변화는 군대가 조금씩이라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쌓아 올렸다. 지수는 이 부분을 가장 의미 있게 여겼다. 자신이 고발자가 되었든 혁신의 중심에 섰든 중요한 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저녁, 지수는 본부 건물 옥상에 올라가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멀리서 불빛이 깜빡이는 훈련장이 보였다. 후배 장교들이 땀 흘려가며 야간 훈련을 주도하고 있겠지. 전에는 이런 광경을 보면 단지 임무 완수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는데 요즘은 저 병사들은 잠은 제대로 자고 있나? 식사는 충분했나라는 걱정이 앞섰다. 계급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지만 그 책임은 곧 누군가를 지켜주는 힘이 되어야 한다고 지수는 믿었다. 김진상 병장의 사건은 그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었다.
어쩌면 지수 본인도 까맣게 몰랐던 군 내부의 이면이었을 테니 말이다. 제복을 벗은 한 사람이 평범한 어머니로서 받았던 상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러나 지수는 그 파장을 보고만 있지 않았. 자신의 자리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결실은 수많은 병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지수는 별빛이 깜박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날 면회실에서 상처받아 돌아오던 모습이 떠올라 괜스레 쓴웃음을 지었. 하지만 동시에 그 슬픔과 울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변화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 묘한 감정이 일었다. 며칠 뒤 국방부 회의실에서 크게 치러진 정책 브리핑 자리에서 강지수 준장은 인권교육 확대와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는 결의를 직접 발표했다. 발표가 끝난 후 그녀가 걸어나오는 복도에는 여러 간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한별 장군도 그중 한 명이었고 두 사람은 가볍게 포옹했다. 함께 고생하며 모진 풍파를 헤쳐왔다는 묘한 동지애가 서로에게 배어 있었다. 언론을 통해 확산된 군대 혁신 소식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예전보다 적어도 부대 내 갑질이나 집단 따돌림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 큰 발전이었다. 이전에는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덮으려 하던 일들이 이제는 군 수뇌부와 장성들이 앞장서서 문제를 조사하고 대처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가끔씩 어떤 기자들은 지수를 병영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렀다. 지수는 그 평가가 과분하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무겁게 느꼈다. 한순간의 분노가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될 구조 변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녀가 인터뷰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었다. 한 달쯤 지나 전역한 하늘이는 학교에 복학하고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어느 주말 저녁 오랜만에 모자모즈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제대 직후 부모 자식 사이가 서먹할 법도 했지만 두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가깝고 편한 느낌이었다. 하늘이는 식사를 마친 뒤 작은 상자를 엄마에게 건넸다. 이거 엄마한테 주고 싶은 거 있어? 지수는 의아한 눈으로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낡아 보이는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군 복무 중 하늘이가 써내려간 일기장이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허술한 필체와 함께 김병장 때문에 힘들다. 엄마가 보고 싶다라는 문구가 보였다. 지수는 숨을 멈춘 듯 가만히 페이지를 넘겼다. 시간이 흐를수록 글씨가 또렷해졌고 내용도 밝아졌다. 어느 순간부터는 부대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엄마가 나를 구했다. 아니, 우리 모두를 구하고 있다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네가 이런 걸 적고 있었구나. 응. 그때 내가 느낀 걸 엄마도 알아줬으면 해서. 지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늘이가 이 수첩에 써 내려간 날 것의 감정과 일상은 엄마가 몰랐던 진짜 병사의 삶이었다. 그리고 엄마가 부대에 끼친 영향이 그저 문책이상의 의미를 가졌음을 잘 보여주었다. 지수는 수첩을 다 읽고 나서 하늘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하늘아, 너도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잘 견뎌줘서 엄마가 이렇게 네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네. 하늘이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엄마가 군인이어서 한때는 불만도 많았어. 늘 바쁘고 나보다 일 먼저인 것 같았거든. 근데 이제는 엄마의 길을 이해하고 싶어졌어. 엄마가 정말 사람을 지키는 일이 뭔지 알려줬으니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과거의 서운함과 오해, 그리고 함께한 성장의 순간을 되짚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지만 그들에게는 아직도 앞으로 만들어갈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았다. 지수는 수첩을 가만히 꼭 쥐며 다짐했다. 아들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아들, 딸을 지키기 위해 남은 군 생활을 더욱 소중하게 보내리라고. 그리고 어느 날 다시 바쁜 업무가 이어지던 육군본부 사무실에서 지수는 새로운 내부 공지를 확인했다. 국방부가 장성인사 이동을 발표한 내용이었는데 거기에는 강지수 준장의 차후 보직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국방부 병영혁신 TF 팀장 겸 특별정책자문단 위원 위촉이라는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지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창문 밖을 내다봤다. 하늘이 떠난 부대는 어느덧 또 다른 신병들이 들어와 새 출발을 했겠지. 그 부대에서는 더 이상 김병장 같은 인물이 활개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부대에서도 차츰차츰 그런 존재가 설 자리를 잃어갈 것이다. 지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꼈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킨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별 몇 개를 달고 있느냐보다 훨씬 소중한 일이었다. 외근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사무실로 돌아오자 이한별 장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축하해. 새 보직에서도 좋은 성과 내길 빌어. 올해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 난 다음 주부터 해외 파병 지원 업무를 맡게 됐어. 그래도 우리 늘 한마음인 거 알지?
지수는 미소 지으며 간단히 답장을 쳤다. 축하는 내가 해야지. 해외에서도 건강히 잘 다녀와. 함께할 날 또 올 거야. 잠시 후 또 다른 후배 장교가 찾아와 새로 추진 중인 병영문화 혁신 세미나 자료를 내밀었다. 지수는 빠르게 자료를 훑어본 뒤 더 개선할 점이나 현실적인 의견들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 후배 장교가 장군님, 왜 그렇게까지 열성을 다하시는 겁니까? 지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어느새 마음속에서 자연스레 떠오르는 답을 내놓았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야. 군이라고 다를 리 없거든. 내 아이가 그걸 경험했으니 이제 다른 아이들도 다 같이 누려야 하지 않겠어? 후배 장교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가면서 새삼 강지수 준장의 존재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깨닫는 듯했다. 짧은 순간 마주친 그 장교의 눈빛에서 지수는 희미한 미래의 희망을 보았다. 기나긴 군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졌지만 누군가는 지수에게서 불의를 바로잡는 힘과 용기를 배울 것이고 또 누군가는 병영이 단순히 규율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머니이자 군인 강지수가 지난 사건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교훈이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아픔이 찾아오고 불합리한 권위가 사람들을 짓누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군기강이란 서로를 아끼고 인간성을 지켜주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 김진상 병장은 그 사실을 배울 기회를 저버렸지만 앞으로 이 땅의 병사들과 간부들이 그것을 깨달아 간다면 그녀가 그날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사건이 일어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이 기억은 절대 잊히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또 다른 병사가 가족을 면회실에서 맞이하게 될 때 과거와는 전혀 다른 따뜻한 미소와 존중의 태도를 경험하길 지수는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그것이 확산되어 결국 어느 누구도 부당한 대우로부터 고통받지 않는군. 자랑스러운 군이 되기를. 이것이 그녀가 오래도록 지켜오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별의 의미였다. 어느 어둑한 밤, 지수가 퇴근길에 본 육군본부 건물 밖 풍경은 고즈넉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높은 철책과 보안 등 불빛이 전멸하는 도로를 지나치면서도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두려워하지 말자. 언제나 그랬듯이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길이다. 그리고 생각했다. 혹시나 이 땅 어디선가 또다시 부조리와 싸우며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걸었던 이 길이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결국 그 어두운 밤을 뚫고 새벽이 오듯 군 안팎을 뒤흔든 사건 뒤에는 새로운 빛이 찾아왔다.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이 흐릿이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그 별은 분명하진 않았지만 구름 사이에서 언젠가 더 밝게 빛날 것이다. 그리고 지수의 아들, 그리고 모든 병사들과 가족들이 안전하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미래 또한 그렇게 서서히 열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